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의 학원비를 들이지 않고 자녀 이름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5억 원 이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부의 진리 뭐 이런 책을 쓰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일반적인 투자 서적들이나 투자 방송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저기 시황 얘기를 해요. 시황. 유가가 또 고공행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러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어떻게 알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지 3개월 전에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지.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뭐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자명하고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였어요. 자본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이게 문제야. 우리 부모님이 안 가르쳐줬으니까. 학교에서 수학 문제 푸는 법은 알려주고 과학 공부하는 법은 알려줬지만 자본주의가 뭔지는 알려준 적이 없잖아.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가 뭐냐? 자본이 돈이에요. 돈, 캐피탈. 주가 무슨 주자야?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그대로 해석할게. 돈이 주인인 세상. 이게 자본주의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돈이 주인인 세상.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돈 가진 사람이 주인인 세상.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고 돈이 중심이 되어 갖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된다. 여기에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데, 이 단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뭐 노력하고 기술 개발하고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내가 뭐 코인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시죠? 네, 그렇지 않아요.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에 이미 정해졌어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된다. 자, 그러면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지금 부자여야 돼요. 지금 부자가 아니면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제 우리는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부자가 되지 못하면 앞으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잘 보세요. 앞으로 우리는 왜 더 가난해질까? 이걸 물어보면 뭐 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월급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빈익빈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이 메시지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백날 투자해봐야 실패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어요? 정책이 나빠? 아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이 시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친구나 여러분 부인이 있으실 거 아니야. 서로 분위기가 좋을 때 자기야 사랑해 이러면 나도 사랑해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이게 되잖아. 근데 지금 막 싸우고 있어. 에이씨 뭐 이렇게 되니 막 집에서 서로 막 싸우고 있어. 기분 나빠. 근데 내가 거기서 사랑해 그럼 뭐라 그래? 사랑은 개뿔 진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똑같은 사랑에도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얘기했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질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없어. 부자가 될 수 없는데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 노력하면서 수많은 비용을 지불할 거예요. 그 비용이 여러분의 통장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호주머니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거지가 돼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자녀가 스카이를 못 보낸 부모님들 반성하세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난 10여 년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의 학원비를 만약에 그 학원비에 들이지 않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최소한 삼성전자 주식으로 5억 원 이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녀 이름으로. 5억 원도 5억 원이지만 5억 원에서 배당이 나와요. 삼성전자가 연간 3에서 4% 배당을 하거든요. 연간 2천만 원의 배당이 나와요. 학원은 다녔지만 성적은 거기서 거기야. 대학도 그냥 대충 다니고 직장도 대충 다니고 있어. 그렇게 되는데 학원을 안 다니고 어차피 인생이 바뀌는 건 없어. 학원을 안 다니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게 되면 얘는 이미 대학교 졸업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5억 원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삼성전자에 입사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전자에 입사하길 바래.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순간 뭐가 돼요? 삼성전자의 종업원이 돼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돼요. 주주는 배당을 받아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나랑 내 짝꿍이 있어. 얘는 열심히 공부한 놈이고 나는 맨날 노는 놈이야. 근데 얘는 열심히 공부했고 나는 맨날 노는데 엄마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줬어. 10년, 20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가 삼성전자에 입사해가지고 얘는 연봉을 받아요. 근데 얘가 열심히 해서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나한테 배당으로 받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가진 사람의 주주가 되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돈 가진 사람의 노비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가진 사람의 노비가 되면 집안에 잔치가 나.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세요? 자본주의 사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종업원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를 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량한 자산에 집중하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자와 같은 배를 타라. 이 사회에서 부자들은 큰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통통배를 타고 가면서 저들을 추월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빠져 죽으니까 그냥 큰 배 옆에 붙어서 가자. 근데 그러고 보니 대한민국 사회가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 삼성전자에 무슨 애정이 있거나 삼성전자가 뭐 돈을 받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는 대부분 다 투자 금액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매매 차익을 버는 걸로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만 관심 있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매매 차익 중심의 투자예요. 그러면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슬퍼. 일희일비해. 그러니까 오래 못 가. 장기 투자하려면 내버려야 되는데 매일같이 주식을 보게 되니까 결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주주는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주주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주식 투자가 뭐냐면 이 회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5만 원이니까 사가지고 6만 원에 팔아야지 이게 주식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주고 그 회사가 성장하면 같이 대가를 나눠받는 게 주식 투자잖아요. 원래 주식 투자의 본질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 배당이 나와요. 그러면 배당은 일정한 수익을 쉐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당은 투자 금액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줘요. 당신이 얼마를 투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몇 주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 보유 주식수를 늘려야 돼. 근데 이 보유 주식수의 가장 큰 특징. 투자 금액은 주가가 오르면 늘어났다가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보유 주식수는 절대 줄지 않아요. 내가 팔지 않는 이상 줄지 않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 주식을 꾸준하게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어치씩 사기로 했는데 주가가 5만 원이야. 그러면 20주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6만 원으로 올랐어. 그럼 좋아, 안 좋아? 보통 주가가 오르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수를 늘려야 되는 관점에서는 6만 원으로 오르면 똑같이 100만 원으로 몇 주를 살 수 있냐면 16주밖에 못 사요. 지난달에는 분명히 내가 100만 원 가지고 20주 샀는데 지금은 16주밖에 못 사네.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주가가 4만 원이 됐어. 주가가 떨어졌잖아. 일반 사람들은 슬퍼해요. 근데 주식수를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100만 원으로 25주를 살 수 있어요. 코스트 에버리지 기법이라고 아세요, 혹시? 주가가 떨어지면 저점에서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보유 주식수에 집중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내 주식수가 더 많이 늘어나. 그래서 배당 중심으로 주주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더 좋아해. 더 많은 주식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이 바뀌어요. 매매 차익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르기만 바라지만 보유 주식수, 주주가 되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져도 즐거워요. 자,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의 본질에 집중하면 할수록 주식이 훨씬 재밌어지고 안정적이 되어진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의 원래 목적이 뭐죠?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이 주거예요. 주거. 좋은 집을, 안정적인 집을 사는 거, 오래 살고 싶은 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생각하면 투기가 돼요. 내가 이 회사 주식을 평생 가지고 있어야지 생각하면 이 투자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돼요. 그래서 주주가 되자라는 겁니다.